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면 우와 예쁘다 하고 감탄을 하게 되지만 빨갛게 물들어 있던 내 계좌가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불어난다 할 때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시죠. 여러분들의 그 탄식을 자아내는 종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29의 최애리나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와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관한 SOS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무료 문자가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인데 문자 보내지 뭐 하실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혹은 전화 지금부터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해결사 두 분 이어서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그 절기상 첫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상강인데 올겨울 그 어느 때보다 매선 추이가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 날씨도 날씨지만요. 날씨만큼이나 투자 심리가 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대형주로 3일 들고 있다가는 이틀 수익 났다가 3일 만에 빠진다라고는 하는데 네. 중소형주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저는 오늘장 키워드로 그냥 주식하지 말고 쉴까를 잡아봤거든요.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애정남이 돼야겠죠. 애매한 증시에 어느 정도 길을 밝혀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오늘은 차익 매물, 그리고 원화 강세, 그리고 인맥이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종별로 희낙이 어느 정도 갈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치인 테마주, 인맥 관련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중소형주 시장이 될 건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조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중소형주 시장이 될 건데 보수적으로 네, 중소형주가 맞습니다.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간다는 거죠. 간다는데 대신에 포트 편입을 할 때 비중 자체를 그렇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0%에서 20% 내외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소형주가 결국 갈 건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가면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셨네요. 자, 이어서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키워드와 내일장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보죠. 네, 일단 내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의 하락폭을 만회를 하냐, 그거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시장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왜 할까요? 시장이 불확실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돌릴만한 변수가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3분기 GDP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 GDP인데요. 일단은 그 8월달, 9월달 소매 판매가 잘 나오게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조금 GDP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3분기 GDP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3분기 GDP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코스닥 쪽의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바칼 업종이죠. 바칼 업종이나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에블시엔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주지 못한다면 코스닥 증시 강세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장 키워드가 외국인 그리고 주도주 부재 네. 그리고 아까 인맥 약간 키워드로 잡아주셨지만 정치 테마가 다시 살아나던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빠져나올 자리를 다시 한번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팔아야 된다? 네, 그렇죠. 일단은 안랩 같은 정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6만 원, 5만 원 부분까지 빠졌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인맥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팔자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선 잠시만요. 자, 오늘부터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반대 의견이면 곧바로 이렇게 사이렌을 울려주시면 됩니다. 반대 의견이신가 봐요? 아니요, 동참하는 의견입니다. 동참하는 의견이고 대신에 좀 짧게 끝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설거지 단계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기 전에 빠져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 관련 테마주. 예, 인맥주. 예, 예. 인맥주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중간에 잘리셨는데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할까요? 역시 나오라라는 얘기시니까.
일단은 좀 이따가 복수하겠습니다. 아, 잘린 것에 대해서. 예, 예. 어쨌든 의견은 같으시죠? 예,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을 빠르게 좀 소화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처방까지 받아봤고 인맥 테마는 정리하자는 전략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소위 멘붕 상태로 이끈 종목이 무엇입니까? 혹은 기분이 너무 좋으십니까? 언제 팔지에 대해서요. 어떤 궁금증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궁금증이든 무료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3번 주시면 되겠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필요한 정보 먼저 좀 주십시오. 예, 아미노로직스 비중이 30%고요. 네, 3,420원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한가만 치고 네,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매수가가 3,420원이고 비중이 30%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이 회사가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지금 상담 신청하기 전에는 좀 덜 빠졌었는데, 요즘 어제도 좀 하한가 치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네. 예, 왜 이런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지금 10월 들어서 한가를 한 3-4번 정도 맞은 종목인데 이거 혹시 테마성 종목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올 4월 달에가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네. 좀 괜찮다고 들어가는데 계속 내려도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차트가 좋아져서 올라가길래 다시 네.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사시고 난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났었어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듣고 싶은 부분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먼저 이상로 위원님. 네, 저는 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결론은 한 분은 비중 축소,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 저는 의견은요? 조금 매도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략 매도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전문가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한 분은 비중이 너무 많아서 줄이자라고 하시고 한 분은 다 그냥 팔자라고 하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각각 들어볼게요. 예, 먼저 비중 축소 왜? 네,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계속 나쁜 말을 하게 되네요. 일단은 매출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이런 종목군은 좀 접근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 자체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가 잘 안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비천연산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DVD 롬용 거기에 대한 영상 처리 칩 같은 거를 좀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약간은 아직까지 상승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DVR-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죠. 그만큼 지금은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회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약간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관념으로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거래량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 어느 정도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왔거든요. 대신에 이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장중에 윗꼬리를 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요, 그때는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자체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인 기업을 너무 많이 들고 간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은 실적은 당연히 주가 자체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예, 좋습니다.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지금 다 팔자. 왜죠? 정태호 전문가님. 지금 다 팔자는 건 아니고요. 그 예. 오늘 상한가 가긴 했는데 예. 조금 부족한 부분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일단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법정 분쟁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관한 문제 한 부분인데, 자, 그 법적 분쟁에 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 건데, 자, 이전에 충분한 예가 되진 않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하이마트하고 유진기업하고 어떤 분쟁 가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아미노로직스하고 이 회사하고 지금 이제 KRX 홀딩스 해서 어떤 돈을 빌려오게 되면서 그 돈 담보로 준 주식을 담보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기로 검찰 고발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발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런 비용 발생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이마트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그리고 예전에 더 나아가면 더 효성 같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제 유동성 문제예요. 이 회사가 지금 부채 비율은 높진 않은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해서 다시 한번 불겨지게 된다면은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회사 재무 구전에서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미노직스 회사 매출 제품 다 좋아요. 일단 그 부분 제껴두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법정 분쟁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무 구조로 인한 어떤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네네. 조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으면 하는 의견에 이어서 재무구조에 관련된 약간의 찝찝함 그리고 지금 법적 분쟁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2,500원, 지금 말고요. 2,500원 정도에서 전량 빠져나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두 가지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계속 안내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만약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저희가 못 드리더라도 설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centv.co.kr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증권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위에 바에. 그 증권에다가 그냥 안 보이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다시 또 커서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119가 그제야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막 생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시면 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어제도 글을 남긴 분이 계시는데 어제 출연해 주셨던 전문가를 통해서 빠르게 답이 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진한 부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어서 계속 남성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기본 정보와 가장 궁금한 사항 알려주세요. CPC 바이오요. 예. 이게 40%인데 네. 그 처음에 이제 12,800원에 사가지고 16,000원 목표가 했다가 목표가를 차츰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도 안 파시고요, 중간에. 예. 축하드립니다. 28,000원인데 12,000원 얼마에 사셨다고요? 12,800원이요. 와, 진짜 강심장이세요. 2배 이상이나 손 떨리지 않으셨나요? 이거 팔아버릴까, 이렇게. 아니요. 저는 한번 잡으면 손절은 칼같이 해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안 잘라요.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이 언제 팔면 수익이? 이제는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 이제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서 선이. 예, 좋습니다. 근데 오늘도 신고가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 팔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그 시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지금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절반 수익 챙기자, 절반 현금화 얘기 나왔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일단 저는 좀 보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조금 더 들고 네. 가자. 자, 지금 시점에서 보유하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절반 현금화. 왜죠?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청자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만 특별히 보는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고 손절도 그 방법대로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손해는 안 나시는 종목군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의 투자 원칙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절반 매도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의 뭐 한 번씩 이런 주식들을 본다면 시청자분이 보시는 주식들이 대부분 다 2배가량은 항상 좀 뛸 겁니다.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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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2배 정도는 뛰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거기서 분기점 역할을 좀 항상 하거든요. 예. 그걸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근데 CTC 바이오 같은 경우 왜 계속 이렇게 가느냐 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한번 가는 종목이 상당히 잘 가게 되죠. 그런 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좀 들어오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부터 지금 25,000원대까지가 그러면 딱 2배가 되는데 지금은 약간 오버히팅 된 감이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죠. 예. 그만큼 한 번에 떨어질 때는 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권에서 지금 2배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을 하셔서 끝을 한번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절반 매도, 나머지로 예, 예. 하죠. 가볍게 끝까지 가보자. 왜 지금 팔 필요 없다라는 의견 주시는 거예요? 일단 뭐 저 기상로 전문가님 의견도 맞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고점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다 수익 실현하세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그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예,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자 화면 보시면서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 잘 보세요. CCG 예. 바이오가 지금 12,000원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 지금 상당히 가팔라지죠. 지금 다시. 예, 예. 가팔라지죠. 지금 18,000원 돌파하면서 가팔라지는데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어떻게 밀렸는지를 알면은 일단 좀 더 보유해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거 예, 예. 그게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제가 동아제약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아제약이라는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딴 게 아니고 요것도 아마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장대음봉 한번 나왔죠.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장대음봉 나왔죠. 예. 요런 게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은 제일 비슷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대상홀딩스. 자, 대상홀딩스 잘 보세요. 요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거래량 변화 예. 거의 없죠. 도지역 나오죠. 예. 그리고 5일선 이탈하는 흐름 나오죠. 요런 예. 거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 예.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쉬운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동아제약 요 종목 요 나왔던 장대음봉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이 되면서 고점에서 장대음봉 요게 나온다면은 아마 요게 가장 쉬운 고점 신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일단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이후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다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더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올라가신지는 아시지요? 예. 실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아직까지 제가 본 소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예. 그래요. 두 분의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현금화하는 타이밍은 필요한데 그것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그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의견도 나왔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이런 분들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환영 매도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6시 한 18분 정도 전화 하나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정보 예. 주십시오. 시공테크. 아, 시공테크요? 예, 6,240원에 15%. 네, 15%고 매수가가요? 6,240원. 예, 혹시 TV 시청하고 계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전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전화는 잠깐 끊었다가 다시 걸어주시고 TV로 내용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시청자님.
예, 지금 잠깐 끊고 다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는 저희가 캐치를 했어요. 6,240원에 15% 했는데 오늘이 5,610원입니다. 시공테크 잘 모르지만 박근혜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실권인데요. 자,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량 매도. 예,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점은 또 왜 지금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다 전량 팔아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유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일단 저는 보유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보유.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합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아주 제대로 된 짝꿍이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혀 의견이 네. 또 다르실 때는 이것도 좀 예. 이렇게 흔들어질까요?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좀 주십시오. 자, 전량 다 팔아라 의견하고 그냥 들고 있어라 전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공테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량 매도 이유는요? 예, 일단 시공테크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난해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같은 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점을 조금 난해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이 홈페이지인데요. 그만큼 지금 조형물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2분기에는 매출은 그대로였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줄었죠. 그만큼 실질적인 부분은 안 좋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오직 정치인 테마주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위에 6,240원이죠.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갭 상승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6,240원을 지지하는 모양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힘없이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밑에서 밑꼬리는 달렸지만 다시금 하단 자체는 좀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 등락폭 자체를 어제도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지만 다시 21선을 자체를 못 올라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만큼 위로 가려고 하는데 힘 자체가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 잠시만요. 네. 자, 그 결국에는 전량 매도. 예, 맞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어렵다. 예, 기분이 예. 참 오모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말이 잘리게 돼요. 자, 정태근 전문가님, 네. 뭐 복수 아닌 복수인데 하지만 전량 팔 필요가 없다. 시공테크. 왜죠? 저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썩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갈 것 예, 같다. 일단 들썩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 좀 본다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이상현 전문가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네. 자, 올해 8월달 여기 한 번 있었죠. 그리고 6월달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인정해요. 자, 6,500원 뚫기에서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저항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때문에 들썩이는지를 안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박근혜 테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 자회사가 있어요. 시공미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에서 그 아이스크림이랑 그 초등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박근혜 테마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무료였는데 이게 유료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한 세트 이게 5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정도 같거든요. 이게 150만 원인데 시장 점유율이 98.5%랍니다. 이게 잘 보세요. 화면에 언제 얘기가 먼저 나왔냐면 올해 1월 달에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들썩였다가 다시 한번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위로 안 가겠습니까? 물론 아래쪽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근데 소절가라도 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들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예. 있겠죠. 근데 자 6,240원이신데 이런 종목 어차피 변동성 확대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5,000원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00원. 예, 좋습니다. 5,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시공테크 그냥 들고 가보자. 일단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실적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파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뭐 괜찮죠? 여기서 끊겨도 그래도 네. 팔자라는 의견. 네, 맞습니다. 5,000원까지 내려가면 손실이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네. 20% 가까이 손실되는데 그거 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시고요. 그걸 못 잠시만요. 참으면 지금 자르는 게 좋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동성 크고요. 그리고 네. 손실폭 뭐 클 거 생각하고 들어가시고 15%면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빠뜨려 먹었는데 네. 시공미디어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정부 스마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면 이 회사의 시공미디어가 가장 수혜가 크다고 합니다. 자회사.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교육
뭐 아동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도 물론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정부 스마트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공미디어에서 하였던 수혜가 부각이 될 건데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15%고요. 전체 100의 15%면 5천 원 정도 손실봐도 저는 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시청부 감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면은 조금 버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4,000원에서 제가 보기엔 바닥 신호가 일단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설왕설래도 좀 있었었는데 일단은 인내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마이너스권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미진한데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와서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의 답을 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24분. 이제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도 약간 2배속으로 속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지금 뭐 속도 괜찮은데요. 게임 하이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3286님의 요청이 있었네요. 매수가 1,750원, 오늘 현재가는 9,320원, 비중은 10% 정도인데 손절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스닥 밀릴 때 지난주 목요일날 5% 급락했었고 오늘 또 한 번 더 5% 급락했네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손절해야 할까요? 예, 손절은 진작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유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은 덜 반영되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내릴게요. 그리고 왜 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일단은 21선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했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 타이밍은 놓쳤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하방을 좀 더 지켜보시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9,000원 선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처음으로 매집이 됐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지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윗꼬리를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한 번의 윗꼬리가 있었고 두 번의 윗꼬리가 있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모으는 신호도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누가 팔려는 신호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서 최초로 매집됐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튀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선은 9,000원 선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얼마까지 들고 있으면 됩니까?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너무 좀 많이 기다릴 것 같고. 그래도 끼가 있는 애죠. 그래서 끼가 있는 게임아이고요. 그러면 좀 더 매수가까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이전에 일단 21선이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올라오는 듯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번호 0575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조명지주 2,635원 15% 앞으로 전망, 손절가, 목표가 다 궁금합니다. 굉장히 일찍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조금 반등을 조금이라도 준다면은 손실 줄인 범위에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는 다른 종목을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 화면 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에 그 ICD라는 회사 있죠. 자, ICD라는 회사 볼게요.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이 회사도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무상증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기죠. 자, 잘 보세요. 다시 그 의뢰를 하신 우리 조명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라던 호재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 흘러내리죠. 반등이 나와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 우리 조명지주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D 조명이에요. 자, 지금 LED는 조명이 아니라 패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55인치 패널, 그 LED 패널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게중심은 조명이 아니라 패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반등을 못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출 비중이 LED 조명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명지수 무상증자 호재 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LED 사업적 측면 본다면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얕은 반등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가격대를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최대한 2,600원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 21선이 지금 현재 2,550원인데요. 21선 2,550원 접근하게 된다면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요, 한솔 홈데코를 좀 살펴드릴게요. 1,690원 정도에 샀다라고 하셨고, 매수가 20% 상담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주로 묶인다면 묶이겠죠? 보니까 전일 소위 점 상한가, 오늘 장중에 거의 급등했었다가 끝나는 거는 마이너스 5%, 거래가 엄청나게 오늘 실리면서 밀렸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부근에서는 한솔홈데코는요. 일단 저점 자체가 상당히 밑에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제가 밑에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추세선을 한번 끄어봤는데요. 이 선 자체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최초에 매집됐던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900원대죠. 거기에 대해서 1600원, 약 2배 가까이 되는 어느 정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다시금 매집을 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제가 만약에 단가 자체가 1200원이나 1100원대에 있으면 절대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세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하방은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보니까 169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팔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못 파신 것 같은데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기다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요. 한솔 CSN이나 한솔 제지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만큼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가 급등을 한 모습 나타냈고요.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지금 주가 자체가 오른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계열사인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의 음봉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또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하방 자체만 120일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솔홈데코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기업은 아닙니다. 네. 예, 좋습니다. 121선이라면 한 1,2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한솔홈데코 한번 믿어보자. 일단은 홀딩 얘기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끝번호 5247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투비소프트 7,650원에 매수 20% 앞으로의 전망과 역시 혹시 모르니까 손절가 부탁한다. 네. 자, 일단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컸다가 지금 그 부분을 다 깎아먹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볼 건데, 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게 이 회사가 466% 증가를 했습니다. 자, 466%. 자, 잘 보세요. 즉 중요한 건 회사의 주가가 계속 기아차, 현대차 잘 보세요.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개선 폭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안 가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 회사 지금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6%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식적으로 3분기 때 요거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꺾이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460% 너무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 요 실적에 만족을 못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꺾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보세요. 지금 사신 날짜 제가 보기 10월 8일 같아요. 10월 8일인데 네. 이때 당시에 8,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왜 꺾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주가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주가를 봤을 때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엔 6,500원에 손절가 좀 형성을 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손실이 큽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자리만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손절가를 넓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네. 자, 6,900원에서 6,500원 400원밖에 차이 안 나죠. 요 더 나봐야 얼마나 손실이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500원 요 자리만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켜준다면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고 못 지킨다면은 상승 추세가 깨졌구나 생각을 네. 하시고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세는 너무 좋은데 손절 가격 6,500원 두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투비소프트 해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써니전자로 갑니다. 끝번호 7819님의 종목 지금부터 상담해 드릴게요. 매수가 6,300원, 비중 20%.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대응 전략 꼭 좀 알려주세요. 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갖고 소위 이게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로 엮여서 3,645원까지 상한가 친 게 3,645원인데 매수가가 지금 6,300원이면 거의 반토막.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일단은 정치인 테마주죠. 지금 제가 처음에 표현할 때 설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월봉이고요. 일봉으로 분석하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때 부근 자체가 지금 보시면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죠. 그만큼 이 구간 자체에 어느 정도 상당한 매집이 자체가 많이 돼 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11,500원까지 딱 3배 정도가 튀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3분의 2 가량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0일 월봉상으로 21선을 지금 밟고 다시 그 반등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되냐면 6,000원 이상은 나와줘야지 이제 주가 자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6,000원 이상이 안 된다면 그때는 꺾였는 추세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인맥 관련주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를 한번 보셨을 때 왜 인맥 관련주가 가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인맥이 좋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들썩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약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손실은 크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몇 번 더 그래도 가서 팔아낼 거 아니에요. 그 네, 가격을 맞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이 주식은 5,000원 이상은 가기는 힘들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내일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5,000원 이상은 택도 없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곧바로 또 다른 의견 써니전자 예, 택도 없다가 아니라 지금 팔지 말까요? 또 택도 없다는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보충 설명 좀 드리려고요. 예. 일단은 무조건 팔아라 그러면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저 예 화면- 전문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자 조항 페인트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광 페인트요. 예,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문재인 관련 테마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자, 시세가 올해 1월달에 상당히 강하게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자, 2차적으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폭에 지금 잘 보세요. 3,000원에서 14,000원까지 3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00원에서 지금 이제 11,000원까지 갔죠.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돌림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종목이 그 써니전자였죠. 예. 써니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시세가 지금 현재 상당히 크게 났어요. 크게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상승폭이 제가 보기엔 5,000원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절반이 한 5,000원. 그렇죠. 네. 그래서 함정에서 절반 정도 5,000원인데 네. 일단 5,000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조강 페인트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정도 반등폭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4,000원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확인을 하시면서 5,000원 꼭 5,000원이 아닙니다. 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5,000원에 대도 접근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 빠져나오시라고 말씀 좀 보충 설명만 좀 드릴게요. 예, 또 그런 법칙이 있었네.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 4,000원대 후반 들어서면 슬슬 팔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번호 3229님의 종목 드래곤 플라이로 넘어갑니다. 19,600원에 20% 진단 부탁드려요. 꼭요 하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문자 상담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게임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속출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접근 자체를 좀 조심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드래곤 플라이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매출 자체가 그다지 나오지 않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같이 NC소프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 자체가 안 나오고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드래곤 플라이는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 그만큼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게임주라도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모바일 게임이지 절대 PC 게임이 아닙니다. PC 게임은 조금 조심히 좀 접근하셔야 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약간의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이상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는요 상단에서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추세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8,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하단에 손절가를 좀 보신다면 그때는 1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18,0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더 좋은 비주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번호 7383님의 종목이에요. 더 좋은 비주원 12,050원, 20% 향후 전망과 목표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은 뭐 장기 전망보다 이번은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데 제 말이 좀 빠른데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예, 잘 전달되고 네. 있습니다. 왜 지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또 예전문. 예. 예전문할게요. 자, 일단은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도전 비전이 이날 상한가 같나요? 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조심하라는 부분 있죠. 장땡봉 나왔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동아제약 보여드렸는데, 자, 동아제약 차트 좀 볼게요. 동아제약 차트 볼 건데,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거 어떻게 꺾였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어쨌든 고점에서 양봉을 돕는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 주고 장땡봉 긴 거 나왔죠. 그래서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죠. 자, 요거 잘 보시고요. 보시고 다시 한번 도전 비전 한번 돌아온다면은, 자, 잘 보세요. 일단 아까 전에 이상로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시세가 출발할 때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요 상황 잘 보세요. 상한가 터질 때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날 장대봉 터지죠. 그리고 이틀 동안 양봉이 나왔는데 5일선 회복 못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위쪽에서 출발했지만 아래쪽으로 다시 꺾여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제가 팔자리 준 것 같아요. 뭐 길게 보신다면은 뭐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1,500원까지 다시 한번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내일 쪽에서 만약에 11,500원 정도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동아제약에서도 이런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주가가 꺾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500원 돌파 못하고 그리고 장땡봉 나오죠. 그리고 이틀 동안 5일선 회복 시대가 예, 잠시만요. 나왔지만 자, 사이렌. 자, 더 좋은 비주원에 대한 다른 의견. 다른 네,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으로는 지금은 필수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의 상이라든지 뭐 밑으로 큰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죠.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누구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선 자체는 앞에 정태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는데 1,500원까지는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흡 자체가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같이 주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게 밑에 기관의 거래량을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였던 10,000원대를 돌파할 때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를 좀 더 부추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더라도 1,500원이 맥시멈 가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가 저는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반대 의견이 네, 있고요. 빠르게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기관수급 42분이라서. 말씀하셨는데, 예. 기관수급 말씀하셨는데,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변동성 얘기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여기서 반도선 커지고 나서 조정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 커지고 조정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기간 조정 나왔는데 이제 가격 조정 나오죠. 네네. 세 번째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지지 라인 말씀드렸지만은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수급. 기관수급 본다면은, 자, 기관수급이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9일부터 기관수급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나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엔 팔자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제 그리고 오늘 떠서 시작할 때가 제가 보기엔 팔자리 줬던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더 좋은 비주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다. 1,500원 지켜질 거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더 좋은 비주원 요청하신 분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렇게 고민되시면 설경제TV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요. 두 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글 더 상세하게 의견 주신 이유 덧붙여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3분까지 한 5분도 안 남았거든요. 자, 끝번호 6691님의 종목 다날 13,500원의 매수가 30% 매도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자, 이상호 전문위원님이. 네, 일단은 몰려있는 종목군은요, 무조건 본전에 정리를 하는 게 저의 투자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13,6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지금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2,000원대가 지금의 저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탄력 있게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5일선을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상당히 살아있다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5일선을 밟고 간다는 거는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13,600원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13,600원 부근에서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 좀 왔을 때 다시 전화를 주셔서 그때는 다시 살자리를 저에게 물어주시면 그때 살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충분히 13,6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정도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사볼지 결정하자. 다날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바이오엔 곧바로 가보죠. 한 3분도 안 남았는데요. 9,160원에 20%라고 아주 심플하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8,550원. 역시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최근에 조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하반경성이 나오는 선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가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하는 회사죠. 그래서 어떤 시술에 관한 부분은 메디포스라는 지금 파미셀이 있고요.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상용화는 됐는데 시술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 여기에 시술이 늘어나야지 이런 회사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임상이라든지 개발 단계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상용화가 무조건 되고 시술 횟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 내용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나온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에 올해 5월달입니다. 5월달에 7,500원 저점 잡고 지금 이제 주가가 안 빠져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은 저가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정 걱정이 되시면은 8,5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여유를 보시겠다. 어쨌든 하반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유를 좀 두시겠다. 그 싶으면은 한 8,000원 정도 일단 손절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웨어 물어보셨어요. 8,900원에 무려 7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거의 매수가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10,000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실적을 같이 보시면 매출액 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영업이익도 2배가량 늘었죠.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 보면 디오텍이라는 자회사가 문제가 많았죠. 그만큼 횡령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웨어가 타격을 좀 입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하방에 어느 정도의 지금은 가격 조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대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0,000원대에서는 방향 자체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상당히 잘 사셨고 네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을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목표가 10,000원 일단은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쯤 여러분들의 그 물음표 확실한 저희가 다 마침표를 찍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다 상담 못 도와드린 점 일단은 죄송스럽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미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예 상담 요청만 했고 못 받았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cntv.co.kr 들어오시고 증권이라는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종목 상담 119가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좀 커서를 내리시면 보이거든요. 이제 생긴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거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요일별 전문가로부터 답을 받아서 반드시 그 답이 글 밑에 달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월부터 목요일까지 소화가 안 된 상담 중에 빈도수가 많은 종목 골라서 스페셜한 금요일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모릅니다. 금요일 날 또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저희가 또 찾아오니까 내일 방송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